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캐나다의 피터 세이셔스 주요 개념 관련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역사적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얘기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외국 사례, 연구 사례를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캐나다 학자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캐나다 학자였던 이 세이서스는 그 당시 인제 역사적 사고의 6가지 주요 개념을 제시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세이서스는 인제 그 뒤에 보면 역사의식 연구센터를 이제 성립하고 역사적 사고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캐나다의 뭐냐면 역사 교육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연구학자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역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볼 건 없고 그 밑에 역사 사고와 관련된 내용만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역사적 사고를 어떻게 정의했냐 이렇게 보면요. 자, 역사적 사고라는 것은 역사가들의 과거 기록을 해석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창의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있죠. 원래 이 정의를 뭔가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오겠죠. 역사적 사고 정의는 각자 이제 학자마다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닌 모든 공동체에 통용되는 보편적 역사 사고 구조가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세이서스는 이 점을 명료하면서 역사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다룬 전문가로서 역사가 역사 이야기라는 연극을 무대 위로 올리는 사람이라면 학생들은 적어도 이 연극 무대 뒤에 밧줄과 도의 작동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은유적 표현이 밧줄과 도의 작동법이라고 했는데 요 밧줄과 도의 작동법을 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인제 역사적 사고의 주요 개념 6가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밧줄과 도를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역사가 과거를 역사를 바꾸고 역사 자체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가의 연구 과정을 어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학생들이 이 역사적 사고의 6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인제 그 목적을 제시한 게 여기죠. 음. 이 목적이고 그러면 인제 역사적 사고의 주요 개념을 한번 보죠. 여기 밑에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부분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예 그 세이셔스의 인제 주요 이론이기 때문에 아마 인제 여기에서 나오면 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6가지 어떤 의미 물어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 중요성이죠. 네. 6가지의 주요 개념 중에 그 역사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증거죠. 증거는 과거에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문제를 배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속성과 변화라는 거야. 역사의 복잡한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문제를 다루고요. 그다음 원인과 결과는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자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 영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제 역사적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인물들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둔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윤리적 차원의 인제 내용인데 '현재를 살아가는 데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가.'라는 질문을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리적 차원 같은 게는 뭐 현재적 의미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판단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 그 6가지 개념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관계는 서로 역동적이고 절차적이에요. 자, 학생들은 이러한 주요 개념을 익혀 자신의 어떤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어. 그래서 이 개념들은 역사적 내용이 없이는 이해될 수도 없고 그리고
역사적 내용 역시 이러한 개념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녹색책에 보면 이 개념하고 구체적 사실 관계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개념은 상보적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과 개념은 상보적이다. 예. 이런 거와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예를 들어서 역사적 중요성은 어 과거 특정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중요한 쟁점들과 관련된 보다 큰 이야기 일부를 볼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그다음에 예를 든 게 인제 이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다 보니까 아브라함 전 평원 전투를 뒀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평원 전투가 캐나다인에게 무척 중요하다는 이유는 캐나다에서 프랑스 영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 현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를 해서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인제 캐나다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또 뭔가 해 가지고 한번 검색은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인제 뭘 보는데 1759 년에 일어났던 사건이나 봐요. 그 제임스 울프 장군이 이끌었던 영국군하고 그다음에 루이 조제프 드 몽팜이라는 장군이 이끌었던 프랑스군이 케벡의 아브라함 평원에서 맞붙은 전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케벡 전투라고 인제 또 알려지는데 그래서 인제 아마 7년 전쟁 와중에 인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이 승리를 발판 삼아서 대륙의 패권을 확립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평원 전투가 아마 인제 캐나다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 중요성을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면서 요 전투가 그 당시 현재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한 것 같아. 역사의 중요성 예를 들면서. 자 그럼 우리는 뭐 굳이 그거 아브라함 전투까지 익힐 필요 없고 그냥 역사적 개념으로서 인제 사례로서 인제 제시했다.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이저스는 역사적 사고의 6가지 개념에 대한 구체적 지도 요점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디자인하는 데 설계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유일 차원에 관련된 예문을 들었어요. 지도 요점을. 자 그래서 인제 윤리 차원의 이 지도 요점이 뭐냐 보면 뭐 요런 것까지 쓰라고 나오긴 그런데 일단은 검은 책 이렇게 검은 바탕 글을 썼기 때문에 한번 읽어서 볼게요. 자 저자는 역사적 내러티브를 쓰면서 암시적이고 명시적이는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된다. 과거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윤리적 판단은 해당 행위자가 처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내린다. 그래서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맥락적 감정이 뭐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땐 과거의 옳고 그름에 대한 현재적 기준을 맞추려는 걸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자, 그 역사가 주는 윤리적 함의를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우리에게 과거의 공헌, 희생, 불의에 대한 기억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인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현대 이슈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하지만 과거부터 직접적인 교훈이 진 한계도 인지하는데 전제해서 그런다. 그렇죠. 전제해서만 그런다인데 이 6-5번 관련된 내용은 요거 앞에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윤리적 개념은 현재에서 다른데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가 요거와 연결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세이셔스는 이 같은 6개의 개념이 학습 목표 설정 그리고 교재와 교수법의 선정 그리고 학생의 학습 교육에 대한 평가의 각 국면에 분절되어 적용보다는 통합되어 적용된다. 대개 보면 인제 어떤 개념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역사 교육에서 어 각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된다는 그 컨셉이 있는 것 같아. 요것도 인제 요런 거와 연결시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역사적 사고는 사고 기술이나 학습 결과를 간주하기보다는 사고방식 혹은 역량의 의미를 지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학습 내용보다는 사고방식과 예 사고 역량과 관련된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인제 어 정의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인제 또 네 번째 사례를 들죠. 이 와인버그의 역사가처럼 읽기 있죠.
요 와인버그는 우리가 인제 역교론에서 많이 들었던 학자죠, 이 사람. 그래 갖고 인제 요 관련된 내용도 뭐냐면 우리가 좀 앞에 있는 뭐 출처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아 여기에 맥락학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역교론의 그 전에 했던 이제 갈색책이라든지 남색책에 있는 내용들이 언급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미국의 역사 교육학자 와인버그는 동료들과 함께 역사적 사고와 리터러시 함량을 통해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실증 연구를 장기적으로 수행하여 역사가처럼 읽기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 예. 그러니까 역사가처럼 읽기라는 것은 학생들이 역사를 볼 때 역사가처럼 한번 읽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와인버그는 역사적 사고가 자연스럽지 않은 인지행위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연기처럼 사라질 사실들을 온라인 속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학생을 가르치고 암기하도록 하는 역사 교육은 악순환을 끊고 역사적 사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습득할 거가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강조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질문의 중요성. 음. 있고 그다음에 여기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요걸 찾으면 돼. 어. 역사적 의미를 읽는 방식 습득할 거. 의미 있는 방식. 단순히 사실 내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읽을 것인가. 그다음에 질문의 중요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는 질문의 중요성.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역사의 사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방식으로 습득하냐 관련된 내용은 요 밑에 있죠. 먼저라는 거 찾죠. 예, 역사적 사실은 학생들이 역사적 질문을 만들어내고 호기심을 찾아서 답을 찾으는 열정적 노력 과정에서 습득된다. 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아이고. 그 역사적 사실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역사가 같은 저자들이 사실의 의미를 부여하는 질문이 없다면 역사적 이해를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역 질문 역사적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네. 요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와인버그 무엇보다 텍스트를 역사적으로 읽고 사고하도록 하는 것은 역사가처럼 읽기에 그런 읽기를 보고 강조한 이유는 음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방대한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역사가 읽는 패턴을 보게 되면 모순을 이해할 수 있고 개별 사실들을 바다에서 자정하고 기다릴 때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인제 역사가처럼 왜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그 당시 지금 현대사에 수많은 지식들이나 정보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걸 인제 가치 있는 정보를 판단하고 그 정보 안에 사실과 그런 허위를 구별하는 데 이런 역사가처럼 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습득하면 학생들이 어 이런 정보를 선별하거나 해석하거나 조직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요걸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물론 모든 학생들이 전문 역사가처럼 읽고 사고할 필요는 없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전하는 충돌하는 견해를 직면했을 때 역사가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와인버그는 역사가의 사료 읽기 과정에서 출처확인, 맥락학, 교차 검토 같은 특징적인 인지 사고를 확인하고 역사가처럼 읽기를 모델을 제안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출처 확인이 나와요. 출처 확인. 역사가 읽기에 출처 확인인데 출처 확인은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출처 확인을 보면 그 남색채하고 갈색채 있는 데하고 동일해요. 일단 사연을 이제 접근할 때 우리가 출처를 먼저 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출처를 염두에 두고 사료 내용을 읽고 해석하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은 사료를 받고 문서에 처음부터 읽어낸 반면에 역사가들은 어 사료의 맨 끝에 먼저 주목해, 출처를. 음. 왜냐면 출처를 알아야지 이 출처에 알아야지 그의 논지를 알 수 있고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뭐 일본서기라든지 일제 통치 강점기 때 그 썼던 조선사라는 문헌을 보면 이거는 일단 이제 연상할 수 있죠. '아 이거는 좀 왜곡이 많다.' 그래서 이게 출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출처 확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읽기 전에 이미 1 년의 그 뭐냐면 질문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세부 사실을 함께 연결한 정신적 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도에서 작성했는지 그 저자에 대한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 저자에 대한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점에서 상기시켰다. 네, 누가 쓰고 언제 썼는가? 일기 일부인가? 서자 저자의 일차적인 정보를 들 수 있는 위치였는가? 아니면 소문을 두고 쓴 것인가 같은 저자의 지명 역사 가치를 읽기가 필수적이다. 네. 그래서 인제 일단 출처를 확인하면 우리는 인제 사료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아 이게 이제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 그리고 또 이게 진위 여부가 어떤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제 나름대로 정신적 틀을 가지고 멘탈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출처 확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맥락하자. 맥락화도 인제 여러분들 어 친숙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그 사건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맥락 속에 위치하여 이해한다입니다. 즉 사도를 읽으면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할 때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교차 검토가 있어요. 예. 교차 검토는 요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사료가 A와 B 사료가 있으면 서로 간에 인제 뭐냐면 어 파악을 하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인제 사실을 뭐냐면 뽑아내는 것이 교차 검토잖아요. 자, 그래서 교차 검토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교차 검토는 역사가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탐색할 때 다양한 사료에 겹쳐 있는 접촉면을 주의 깊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살펴보는 것이다. 음.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한 복수의 이제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면 특히 상반된 입장에서 나온 사료에서 일치된 부분이 있다면 신뢰할 만한 적입니다. 그래서 사료 내용 중에 서로 다 대립되는 사료 중에 그 에도 불구하고 그 일치된 부분이 있으면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사료 중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실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인제 한다. 그 사료를 서로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사실을 끌어내는 것이 교차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제 와인버그의 연구 결과가 미국의 역사 교육 연구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요걸 인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뭐 영양 관련된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뭐 와인버그 위론이 나오지 영양 관련된 내용은 별로 안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자, 그 이 미국 역사 교육 연구학자들은 역사 시간에 학생들은 역사적 저자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 역사 문서를 맥락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 매일 뉴스를 접할 때 이와 같은 사고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처 확인과 맥락화가 역사 영역의 특징적인 리터시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여기 리터러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뭐예요?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일종의 문해력?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인제 역사에서 이렇게 배운 앞에서 언급한 출처 확인이 맥락하니 그다음 교차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뭐냐면 이런 사고 기술을 통해서 그 여러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제 정보가 많이 쏟아지잖아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짜 정보, 페이크를 걸러낼 수 있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잔 파커스에 대한 수업 시나리오 있죠. 그 앞에 서문에 로잔 파커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로잔 파커스에 대한 수업 시나리오도 역사가처럼 읽기 학습 모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인제 그 수업 시나리오는 각 사료와 학습 활동을 설명하고 이런 조합을 통해 각각 목표하고는 사고 기술을 명시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인제 로잔 파커스 관련된 그 시나리오 부분은 앞부분에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각자 인제 구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그 기반을 두어 사고 및 주장하기, 사회의 신뢰성 판단하기, 사료 증거 능력 평가 및 교차 검토 사고 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 노자 파커스를 이제 다룰 때 역사가와 사회과와 달리 역사과에서 강조하는 게 이 사료의 신뢰성, 그다음에 팩트 부분이잖아요, 팩트 체크.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이 출처화 기능이나 그다음에 인제 맥락화, 교차 검토 이런 것들이 사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노자 파커스에 대한 수업 시나리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는 이 와인버그의 이 후속 연구가 좀 나와요, 영향받은 건들 중에. 그래서 역사적 사고를 증진하는 목표로 교육과정 설계 및 실행을 설계 기반한 연구가 있는데, 요걸 이제 수행했던 사람이 나이즈먼과 몬테사모 팀이죠, 이건. 예, 팀인데, 자, 그래서 먼저 나이즈먼을 볼게요. 자, 나이즈먼은 그 역사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심 지문을 설정하고 사료 기반의 읽기 및 탐과 토의 학습 활동으로 구성된 역사가처럼 읽기 교육과정을 테스트했다. 특히 학생들이 토의에 참여함으로써 역사 지식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고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토의를 활성화하는 방을 보완했다. 그래서 역사학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학생들의 의미 생성자로서 학습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중심 지문이 학습 목표를 제시할 필요 중심 지문이 학습 목표로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역사 텍스트 읽기 위한 출처 확인, 맥락화, 교차 검토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테스트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과거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고 그럴듯한 해석을 구성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했다는 거죠. 자, 와인버그의 영향을 받은 그 것을 교육과정에 적용했던 거고요. 자, 몬테사노 팀 보면요. 학생들의 학문적 사고와 농준적 글쓰기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편으로 복수의 사료와 복잡한 지문을 활용하여 탐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자, 읽기, 탐구하기, 쓰기라는 컬리큘럼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컬리큘럼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이 역사적으로 사고하도록 고안하여 제시한 복수의 자료, 여러 자료들을 학생들이 읽고 다양한 역사 글쓰기에 참여하도록 구성했다. 그리고 중등학생들이 학년별로 각각 해석, 비판, 반론 등 같은 특징적인 유형의 논증적 글쓰기를 사료와 함께 경험하도록 활동을 구조화시켰다. 여기 눈여겨보시면 뭐 감정이입이라든지 역사적 사고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수업하는 방법 중에 이런 양성을 하기 위한 수업 방법 중에 하나가 글쓰기 수업을 많이 이용해요, 글쓰기 수업을. 자, 그래서 이는 단순히 사료를 활용해 글 쓰는 것 같이 역사의 리터시, 문해력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역사학의 연구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역사 영역의 특징적인 리터시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 그래서 즉 역사 수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글쓰기는 정보의 인출보다 해석이 필요하고 기억이 아닌 사료를 활용한 글쓰기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국어적 리트시, 문해력만 하는 게 아니죠. 예, 여기는 역사 영역 관련된 특수한 문해력이야. 역사에 필요한 문해력. 에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역사에 필요한 문해력은 뭐냐면 인출보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억이 아닌 사료로 활용하는 글쓰기죠. 이게 이제 역사 영역의 특수한 문해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역사 논증글을 쓸 수 있도록 사료 분석에 기반을 둔 역사학의 작업을 습득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커리큘럼의 핵심 목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역사적 사고력을 뭐냐면 양성하기 위해서는 역사가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키워야 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료 분석과 비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고에 대한 다른 그 국가의 연구 성과는 공통적으로 보면 역사적 사고가 상식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현재의 가치와 정서와 구별되는 점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상식이라는 자체가 요거와 연결됐잖아요. 현재의 가치와 정세. 근데 역사적 사고라는 것은 과거의 가치를 고려해야겠죠. 그 사람의 입장들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자, 이 같은 전제 하에 그 당시 이 각국의 이제 공통된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 같은 전제 하에 역사적 사고는 당대 맥락의 이해, 사회를 비판하고 해석하는 시도,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이 지닌 잠정성과 가변성을 이해하고 역사 연구 방법을 숙지한 다음에 충돌하고 경쟁하는 사료 해석 논쟁을 탐구하는 능력들을 포함한다. 자, 이는 현실 비판적 사고, 회의적 사고, 사회를 다루는 절차적 고차원적 사고, 방어적 사고를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돼 있다. 자, 연구 성과의 공통적으로는 자,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과거에 접근하고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불구하고 과거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때 학생들이 생각하는 심이 강해지도록 키울 수 있다. 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내용 구성이 좀 이렇게 표시를 좀 약간 잘못한 것 같아. 여기가 앞부분이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요 책 구성에서 요 앞부분은 이제 그 앞부분은 와인버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죠. 와인버그의 이론과 그 영향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는 와인버그 장에 들어가 있긴 하는데 여기는 그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약간 종합해 갖고 제시한 거죠. 예. 그래서 와인버그 외에도 뭐 여러 국가의 연구 성과를 하니까 앞에 그 네 명의 학자와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연구 성과도 뭐냐면 합쳐서 이런 공통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네 명이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하고 플러스 알파가 이런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 장을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이제 뭐냐면 좀 포기를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와인버그에 묶어 갖고 그냥 설명을 하니까 마치 이게 와인버그와 연결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 보시면 요거는 앞에 있는 네 명의 학자들과 그 외에 다른 연구를 볼 때 이런 공통된 세 가지가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렇게 인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 게 뭐냐면 역사적 사고를 구현하는 역사 수업일게요. 예. 그래서 인제 그 앞에 있는 이제 역사 사례 분석가 그리고 또 각국의 역사가들의 어떤 역사 사고 양성 방법에 대한 연구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자가 생각하는 역사 사고를 구현하는 역사 수업을 제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이론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읽어보면 자,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이 역사적 사고도 가르치기 위한 교사는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역사 사고를 추구하는 수업이 역사 지식의 생성, 그다음에 사료를 기반으로 둔 역사 추론, 역사가의 사고 과정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면 예비 교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절에서는 그동안 역사적 사고의 경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 접하고 장기적 강조되다 보니까 친숙해진 역사적 사고 개념을 낯설게 보기 우리가 역사적 사고 하니까 뭔가 약간 이제 친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보면 우리들 이제 학교 교육을 보면 역사적 사고를 제대로 접해보지 못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사고에 가까운 공부를 한 적도 없잖아요.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인제 뭐냐면 이걸 좀 낯설게 봐야지 우리가 역사적 사고를 좀 정확하게 실제 알 수 있다. 너무 이게 친숙한 개념을 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인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그 수업 볼 때 이런 개념들이 우리나라 역사 교육 제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야, 역사적 사고 양성 부분이. 그러니까 낯설게 해야지만 좀 객관화시켜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은 그 과거에 대한 역사적 질문의 탐구, 그리고 그 사료 기반의 쟁점 분석과 해석을 기초한 역사기 구상, 그 역사적 사고를 그 경험하는 학습 활동 설계,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뭐냐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음 과거에 대한 역사적 질문과 탐구와 관련된 내용이야. 네.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역사적 사고는 역사가처럼 사고하는 과정을 모델로 함으로 사료를 읽고 역사를 생각한 능력을 기르는 교수 학습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강조되는 것이 인제 사료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결되는 것이 역사가처럼 사고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료 학습이 되게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역사 교육 연구자들은 역사가처럼 학생들이 사료를 읽고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어. 예. 질문이. 그래서 역사가들이 무엇을 어떤 묻는가를 참고 삼아 학생 스스로가 질문을 만들고 답하는 방법을 익히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을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거에 대한 역사의 질문과 탐구에 대한 어떤 방향성 요걸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고려할 점을 인제 쭉 언급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요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 역사의 사고를 하도 짐을 궁리한 교사는 일단 학생 수준과 흥미에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 지식의 생성과 해석에 참여도 해야 한다는 점. 학생들이 역사학의 주체로서 어떤 사실이나 내로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관점을 지니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 하지만 짐을 매개한 역사적 사고의 속에서 이러한 전제 조건과 목표 설정만으로 학습 내용과 활동을 구체화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인제 필요한 점들이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인제 보면 뭐가 필요한 능력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복합적인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 요거 외에도.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사료를 읽고 당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는 주문을 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역사 주체의 관점을 인지하고 사료 증거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바를 취하는 해석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상당한 복잡한 인지적 능력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답하고 만들고 방법을 익힌 탐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 더 추가해서 필요한 능력은 요거 있다. 상당하고 복잡한 인지 능력도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교사의 문제의식과 반성적 사고를 토대로 두고 역사가 연구 과정을 탐색한 교사의 탐구 경험을 학생 수준에 맞춰 적정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교사 스스로 뒤집기 한 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뒤집기 한 판.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뒤집기 한 판이 뭐냐? 내용이 밑에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자,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사실과 설명 논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논쟁 가능성을 인지하고 다른 납득 가능한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 역사적 사고심이 더 커진다. 예. 그래서 기존의 사고방식과 사실과 다른 어떤 해석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인지 균형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교사가 이제 뭐냐면 이런 과정을 깨달으면서 또 사고의 과정은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지목을 사고방식을 익히는데 모델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두 번째가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점이 인지적 균열이 맞게 되었음을 했대 교사가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사고 과정은 학생들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는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어 그래서 A라는 관점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B라는 관점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인지 균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뭐냐면 할 것인가.
사실 확인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 문제 해결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과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는 모델로 기능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한번 경험하고 나서 교사의 그 뒤집기 이런 걸 한번 하고 나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의 어떤 그 질문할 때, 사회학습할 때 질문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자기가 먼저 이제 음식을 만들어 봐야지 그 밑에 있는 사람 부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신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지만, 왜냐면 학생들한테도 사회를 접할 때 다르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사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왜냐면 키울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사료의 속성을 파악하고 주어진 자료와 의도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읽기, 그리고 사료에 대한 문제 제기, 충돌하는 사료 등에 대한 해결 방을 정교하게 다뤄보는 경험은 학생들의 흥미진진한 역사 탐구의 사기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점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현재의 삶의 경험 세계에 손에 두어야지만 여기에서 한정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점, 이해하기 어렵고 쉽게 납득하지 않는 점에 대한 질문이 역사적 탐구의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조사 뒤집기 한 판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가 여기 뭐 인지적 균열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 조사가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 사고 과정이 어때? 학생들에게 이걸 바탕으로 자기가 한번 깨닫으니까 이런 것들이 스스로 질문을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모델로 될 수 있고, 요 모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못한 아주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쉽사리 납득하는 점을 계속 이제 대한 질문이 이 인지적 균형을 계속 일으키게 하고 역사적 탐구의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예. 이거는 그전에 교사가 했던 거 있죠. 교사가 이렇게 연습했던 것을 학생들이 이렇게 익히도록 또 이렇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질문 과정은 어 뭐냐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 해석과 이야기를 열린 전개가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업 사례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사례가 한 두 가지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은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갖게 하고 탐구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예. 그래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인지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 이걸 인제 앞에서 인지적 균열이라고 하죠. 질문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홍해 강릉 영대국 지도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조선 왜 중국과 조선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는지, 조선 후기는 한강 도성들은 왜 뒤집은 것처럼 그려져 있는 건지 묻는 질문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고 연속성과 차이의 이유 및 배경을 찾아 이해하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인제 그 조선 전기 때 만들었던 홍해강의 영대국 지도는 이게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사고관에서 만들죠. 중국 다음에 그다음에 조선이니까 그 당시 실측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뭐냐면 그 중국과 조선의 위치, 영향력 요 정도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조선은 되게 크고 특히 중국이 더 크죠. 일본은 옆에서 아주 조그맣게 그려 놨어. 예?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왜 그때 당시에 홍해강의 역대국 지도를 왜 이런 식으로 그려 놓은가를 지금 현재 지도와 비교해 보고, 그리고 그거의 연속성과 차이점의 이유 이런 것들 배경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는 실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그 당시 세계관이 어떤 세계 지도에 반영된 거죠, 실측보다는. 예. 그런 차이의 이유를 인제 밝혀낸다. 그리고 인제 이런 지도들이 그 현대 요 예전에 홍익강의 역대국 지도와 지금 현대 지도 간의 어떤 연속성, 공통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도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자 요렇게 두 번째 이제 사례가 있고, 그다음 사례 두 번째는 유관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보면 자, 역사적 인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의 질문을 구체화하여 유관순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래 학생들이 알고 있는 유관순에 대한 지식과 이미지는 유관순에 대한 기록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불일치한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고 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역사 탐구 과정 전형을 보여주겠다. 자, 이때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 지식과 동원된 자료 사이의 상이한 사실이나 해석이 보이면 역사의 진실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기준 삼을지 고찰해 본 것도 역사 탐구를 가능해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역사 지식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발굴한 그 자료 사이에 어떤 그 차이가 나면 나름대로 또 인지적인 어떤 균형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찾는 과정에 또 역사 사고력이 인제 발동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역사가들은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지 살펴본 건데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생각해 보면 역사적 이해를 진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역사가의 사고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뭘 이용해야 된다면 그 역사적 질문 탐구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인제 역사가처럼 이렇게 사료를 읽고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질문을 만들고 답하고 익히는 탐구 활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도 있죠. 고려할 점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능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 스스로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또 경험을 해 봐야죠,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래야지만 그걸 이제 사고 과정을 학생들이 가르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그 사고 과정을 배운 다음에 교사한테 배운 다음에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사례들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기존의 어떤 관점과 다르게 접근해서 인지적 균형을 익혀서 그 여러 질문을 던져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국에 이런 과정들이 역사가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예. 역사가들도 어떤 사실이 접하고 사료를 접하고 그 과정을 분석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질문을 던지고 또 인지적 갈등을 느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역사가처럼 사고하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게. 자, 그다음에 이제 사료 기반 쟁점 분석과 해석을 기초한 역사학의 구상인 거죠. 자, 그러면 인제 요 부분이 역사가들이 이제 사료 기반 쟁점 분석과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여기 보시면 구성이 요런 거야. 역사가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때 이제 내용이 아니라 역사가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사고 방식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 교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내용이에요 구성들이 대부분은. 그래서 인제 먼저 나오는 것이 항상 역사가들이 이 방법론 제청에서 사고방식이 이렇게 보인다. 역사 연구할 때. 그리고 역사 교육이 어떤 점에서 받아들이고 학생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수업에 인제 활용해야 된다. 학생들 수업에. 그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먼저 나오면 이제 앞에서 한 건 요거죠. 역사가들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에 이제 역사가들이 사료 분석과 해석 관점에서 보이는 인지적 어떤 사고 과정을 보이고 있어요. 예. 제가 글씨 톡 봤어야 되는데 날렸네. 아유. 사료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보이는 인지적 어떤 사고 과정 이렇게 인제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역사가의 질문은 앞에 이제 역사가도 어떤 문제를 풀 때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그래서 자료 찾기와 자료 읽기로 이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에 더해 신뢰성 있는 자료와 견해를 찾고 반대를 해결할 각 자료의 증거 내용을 평가하고 경쟁한 해석을 판단하는 과정이 수반되는 타당한 역사 연구에 수반되어야지 타당한 역사 연구의 결과를 낳는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상반된 해석을 물론은 사료를 납득하는 시도는 그 과정에서 다른 차원의 인식 체계를 만드는 것 같이 복합적인 인지 사고 과정을 수반된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과거에 사료를 질문을 던지고 관련된 사료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인제 자료와 견해들을 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모순된 자료들이 있을 거죠.
내가 자기가 생각한 또 사례와 다른 그 자료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인지 구조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사고 과정을 뭐냐면 학생들도 필요하다는 거야. 앞에서. 음.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 받아들여서 학생들이 이게 매우 필요하다. 이런 복잡한 인지 과정.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런 모순된 그 사료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복잡한 인지적 사고 과정을 학생들에게 필요한데 그 내용이 이제 볼게요. 왜 필요하냐? 자, 앞에서 했던 말하고 이제 비슷비슷한데, 자, 현대 사회에서 매일 접하게 되는 다양한 그 정보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와인버그의 이론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 배경이 이제 앞에 있는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연구 사례들과 이제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매체와 메시지로 자신을 포장하고 근거를 조작한 가짜 뉴스를 낱말상에서 주어진 정보를 맥락적으로 읽고 정보를 찾아낼 수 될 줄 알며 신뢰성을 판단하고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독하는 능력은 그 어떤 그 능력보다 우선시한다. 자, 이는 국어과의 문해력과 접근과는 구별된 능력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문해력 할 때, 리터시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문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역사과 특유의 문해력을 얘기했죠. 그래서 와인버그 이론을 보면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자, 그래서 문해력과 능력과 이제 국어과 문해력 능력이 구별되는 게 뭐냐? 이거 두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 첫 번째로는 과거인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역사학습을 통해 다른 관점에 나온 자료를 누가 어떤 메시지로 왜 만드는지 특정 시공간 사회적 맥락 속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 와인berg가 앞에서 언급했던 뭐 출처라든지 맥락화 이런 관점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히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더욱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인들 입장이 우리 입장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락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런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우리 외에도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도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와 다른 사회가 또 다를 수 있죠. 다른 민족과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웠던 능력을 여기에서 응용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국어과의 문해적 접근과도 구별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연구자의 상반된 관점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역사 사실을 직접 비교, 대조하고 판단함으로써 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역사가처럼 생각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취지였다. 자, 이에 따라 역사가들의 어떤 사고 과정을 닮은 사료 탐구의 구체적인 사고 기능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료 탐구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앞에서 이런 그 인지적 사고 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료 탐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사료의 명시적 내용을 파악하고 사료의 증거 능력 평가하면서 사료 내용을 비교하고 종합해서 일도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람 보면 어떤 능력이든 다 사료 탐구와 연결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모르시면 그냥 사료 탐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료 탐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료 기반의 분석과 사료 기반 쟁점 분석과 해석을 기초한 역사학의 구성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어떤 유형점이 있냐. 자, 그래서 그 유형점을 보면 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수업 방법에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을 단일한 사 속에서만 이해하기보다는 여러 이제 사실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학생 수로 판단하는 데 유용한 방법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 방법으로서 사료를 다루는 방법은 사료의 저자나 신뢰성, 시대성을 읽어낸 것뿐만 아니라 관점과 해석에 따라 사료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요 관련된 내용이죠. 먼저 사료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쟁점을 파악하여 해석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상반되고 경쟁하는
경쟁에서 사료를 제시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그리고 인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사료를 비교 분석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그리고 따라서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거나 상이한 제작 시기와 입장을 제시한 자료를 통해 사료에 기반을 둔 역사적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인제 한 3 가지 정도의 유용성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 단일서 사소의 이야기보다는 여 역사 사실의 관계를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양한 해석이 공존한 역사의 사실을 보고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역사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료 기반을 둔 역사의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요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장점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고를 경험하는 학습 활동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자, 역사 가치와 사회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를 분석하고 당대 사회 당대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조건을 주어질 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회를 읽고 당대 사회에 대한 정해진 답을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공회전에 가까운 활동은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설명식 서술로 된 교재는 역사를 배운 교사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도 이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해석을 존재하는 걸 익숙치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교사가 지금 우리나라 그 역사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역사를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교재에 입각한 암기식 교육이라는 거야. 어떤 사료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석한 그런 경험이 별로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료를 바탕으로 한 어떤 그 수업을 좀 약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교사가 먼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면서 사회를 다루는 경험하고, 그 뒤에 사회를 토대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시도해 보고 교육적 맥락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수업 연구 과정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역사적 사고를 경험하는 학습 활동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습의 주체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료를 해독하고 관점과 해석의 다원성을 인식하면서 사료를 중심축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경험을 구체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그 보면 역사적 질문과 사료 다루기, 역사 연구 방법을 아우르는 학습 활동을 하려면 역사 사고 기능이라는 반복적 절차에 매몰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배우는 데 필요한 구조를 교사가 정교하게 제공한 스캐폴딩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먼저 역사가들이 하는 것처럼 사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학습 활동 구상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제 뭐가 필요하냐면 스캐폴딩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 스캐폴딩이 뭐냐? 어 자, 이게 인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놓고 이렇게 인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이게 뭔지. 예. 잠깐 보면, 제가 인제 검색을 해서 여기에다 인제 옮겨 놨는데, 이 스캐폴딩을 찾아보시면 그 비고출피의 그 비계 이론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비계 이론을 인제 해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요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검색을 해 보다가 여기 보니까 인제 요게 딱 뜨였거든요. 그래서 요 검색 내용이 요 이론하고 지금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좀 약간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비계 이론하고 이제 비슷비슷한데 서로 간에 인제 뭐냐면 질문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다음 단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촉진하는 전략 같은 거야,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자, 학습자가 인지적 도움과 안내를 제시하면서 학습자에게 인지적 도움과 안내를 제시하여 다음 단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전략,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좀 쉽게 이제 초등학생들 얘기를 듣는데, "주말에 무엇을 했어?"라고 교사의 질문에 학습자가 답을 못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에 쉬었어." 마이클 씨는 그 토요일과 그 뭐냐면 "일요일에 무엇을 했었어? 했어요? 주말에 집에 있었어요?" 등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못할 때 이제 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비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 그래 갖고 이제 선행 조직자 같은, 아니, 그 비계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좀 더 이렇게 답안을 좀 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답변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요 예문이 비계 이론이긴 하는데 요 예문이 요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요 예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학습자에게 인지 도움과 안내를 제시해서 다음 단계 수준의 향상도 학습을 촉진시킨다. 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촉진시키고 있죠. 예. 자,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그 책 내용이 있는데 거기 뒤편에 보면 있어요. 뒤편에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스캐폴팅의 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동학농민운동의 수업을 경우에도, 자, 역사적, 잠깐만요. 이게 또 안 되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수업의 경우에도 역사적 의의나 영향에 대해 정해진 답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왜 봉건적이고 왜 반외색일까 같은 평가의 근거를 찾다 묻기보다는 역사가들이 왜 그러한 평가나 판단을 내릴 걸까? 그 판단을 적절하게 생각하는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왜 그런가는 문제를 고심한 학습 활동으로 스캐폴딩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제 이렇게 할 때 미리 답을 정해 놓고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을 만큼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이 그걸 질문을 듣고 자기 이렇게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답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이게 정해진 답이 아니라 어떤 사고력을 육성하고 다양한 답을, 뭐냐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인제 초등학생하고 했던 질문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교사는 그 역할이 뭐냐? 교사의 스캐폴딩 할 때 역할은 좀 더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유도하는 거. 예. 그래서 일종의 비계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계라는 의미는 아시죠? 비계는 건축할 때,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철골대를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교사가 요 비계 역할을 하면서 여기 다음 단계, 여기 다음 단계, 이렇게 다음 단계 이렇게 했는데, 이 비고치기 이론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비고치기 이론하고 관련돼 있긴 하지만 여기 질문 방법과 관련돼서 제가 다 그 검색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것만 좀 설명해 놓고 이제 말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봤어. 이 스캐폴딩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스캐폴딩이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제 낯설게 하기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익숙한 경험을 좀 낯설게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고 경험을 제공하는 학습 활동을 구상할 때 과거의 낯설고 단절적인 측면을 외국과 같은 낯선 시각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때문에 역사적 이해가 이해하기 수월하고 친숙하고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동시에 역사를 역사답게 이해하는 장애 요인이 된다는 거죠. 예, 너무 친숙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상식과 통념의 토대로 두고 일상 경험을 비추어 역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동시에 자신의 관점과 인식틀조차도 그 특정 시간 공간에 따라 형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더 과거에 거리를 두고 낯설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낯선 세계를 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상식이나 자연적 인식의 흐름에 거스르는 의식적이라는 점을 교사 학생 모두 주의시켜야 된다. 이렇게죠. 그래서 낯설게 하기에 이제 그냥 필요성과 요 부분 필요성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유의점. 음. 이런 것들이 상식에 거슬리기 때문에 약간 의식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인식과 흐름에 거스르는 의식적 해를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주의시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 보면 학습 현재 감각으로 이해하면 쉽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감각으로 이해하면 쉽고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낯설게 봐야 하는 사고 과정은 별도의 인지적 도구를 요구하고, 이는 별도의 노력을 들여서 배워야만 정교하게 능숙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어.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상에 가깝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특정한 설명들이 이를 지지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간주될지라도 이러한 설명들 역시 논쟁이 가능한 점을 관계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이 역사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접근해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인제 뭐냐면 다른 틀에 비해서 또 논쟁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음. 자, 따라서 학생들은 현재 본인의 인식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현재와 다른 과거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학습 활동 구성이 된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하면 어떤 것들이 인제 유용하냐? 그러니까 유용점이 인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자, 역사가 생성되는 과정과 역사 지식의 특징을 파악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거대 서사를 부정하고 단일 선사의 비역사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해석과 위대에 대한 비판적이고 합리 시각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한 가지 거대 서사를 통해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거대 서사, 단일 서사라는 거는 실제 역사에서는 역사성이 없다는 거죠. 역사라는 건 다양한 건데 왜 한 가지 단일 틀만 보고 친숙한 틀을 보고 접근하냐. 이건 결국에는 비역사성이다. 오히려 역사성이라는 것은 당연한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냐면 관점을 통해서 접근해야지 역사성을 복원할 수 있다. 요 내용하고 인제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자 앞서 예시를 든 동학농민 운동 수업에서 역사적 의의 영향에 대한 정해진 답이 있다는 점에서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정해진 답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거대 서사, 단일 서사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는 반봉건, 반외세를 일종의 거대 서사, 단일 서사로 해 가지고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나 영향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어떤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역사성이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그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앞에서 얘기한 스캐폴딩이죠. 그래서 인지적인 어떤 도약을 위해서 교사가 중간에서 갖고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해 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면, 자 동학농민운동이 반봉건이 왜 반외세일까? 평가 근거를 찾다 묻기보다는 역사가들이 왜 그런 평가나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판단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르게 생각하는 왜 그런가? 라는 문제를 고심하는 학습 활동으로 스캐폴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기 활동. 예. 그래서 인지적인 어떤 도약을 위한 그런 인식 도약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앞에 스캐폴딩 폴딩에 대해서 좀 약간 정의를 확실히 내리고 좀 예를 든 다음에 개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요 이 얘기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역사의 어떤 형태로든 단일 서사로 수용하게 하는 접근을 지향하고, 역사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사적 의미와 해석을 참여하는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역사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교사 교육 과정에서 그 반성적 성찰이 나왔잖아요.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자, 이는 자신이 가진 역사 교육의 목표, 역사적 이해,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습 내용의 선정 기준, 역사기 같은 학습 활동의 의미 등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전폭적으로 이루어진다. 반성적 성찰 과정이. 그래서 학생들이 역사를 사고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역사 연구 과정을 밟아보는 학습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번 강조하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왜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 중복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 내용도 한두 번 언급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계속 역사가의 어떤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뭐냐면 그래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계속 레토릭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 약간 뭐 장수 채우려고 그런 내용을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 왜 이 말을 왜 똑같이 이 말을 왜 요장에도 짓고 요조대도 집어넣고 요조대도 집어넣는지 예. 그래요. 예. 자 하여튼 그 매개로서 교사의 역사적 사고 과정이 필수이고 이를 모델로 학생들이 역사가처럼 사고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마련해야 된다. 이 사람의 논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역사가의 사고 과정을 익혀야 되는데 요걸 대신 이제 중간자가 교사도 그걸 익혀야 되고 교사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할 때 한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이걸 제대로 익혀야지 학생들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학생들이 교사의 어떤 과정을 보고 고민하고 이제 사고하는 과정을 보고 학생들도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먼저 익혔기 때문에 또 학생들에게 앞에 있는 스캐폴딩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요 내용을 이제 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통상적인 역사 수업 구상 절차에 더해서 역사적 사고를 경험하도록 하는 수업에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네 단계를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역사 수업 구상 절차에 대한 네 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계는 수업 계획과 실행의 순서를 의미하지만 확정적인 이유는 확률 가능성, 피드백 가능성이 있어. 요거 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하다가 이게 안 되면 다시 첫 번째 단계로 갈 수 있고요.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렇게 하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이제 또 성과를 바탕으로 요걸 또 비판하고 반성하면서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고 반복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여기 갈 수 있고 여기 하고 다시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다음 수업 때 이렇게 해 갖고 요걸 바탕으로 또 요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수업 연구는 이제 뭐냐면 수업 설계는 항상 순환적이에요. 네,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론하고 이런 실천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요 내용은 이제 파란책이나 이제 이런 데 연구 방법론에 거기 나와 있어요. 현장학습 관련된 내용 있죠? 그거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고 구성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제시한 뭐냐면 학습 모델을 이제 볼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하냐. 자, 역사 교사가 자신의 역사 교육 철학과 수업의 신념을 정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교사 자신의 역사 이해를 되짚는 메타적 분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메타적 분석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는 철학과 수업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주제에 대한 역사적 이해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고가 역사가의 사고 과정을 모델로 사고 과정의 특징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그 사고한다는 것은 역사의 속성이나 사고 대상이 되는 역사 주제와 동떨어져 이해하는 것보다는 보기는 어렵다. 만약에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쟁점이 독립운동사를 역사적으로 사고하도록 가르친다는 의미가 놓여 있다면 독립운동사 연구 현황과 쟁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다른 어떤 역사 주제와 구분되지 않는 일련의 사고 기술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수탁시키려고 한다거나 단순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목표 설정은 역사 수업에 의미가 없다. 독립운동을 무엇을 꼭 알아야 하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고 재현되었으며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그와 같은 의미 부여와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역사적 사고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 논쟁의 주인공이 되는 이 양대립적인 주체들의 입장을 선택하고 사료로서 근거를 찾아 자신의 위기를 발표하는 학습 활동은 역사 교과서에도 빈번히 확인될 수 있다.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역사적 인물의 생각을 평가하고 현재의 상황을 관련지어 역사적 판단해 보는 학습 활동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자, 이 과정에서 교사는 본인의 설명 방식이 역사적 사고의 결과인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고찰하고 왜 다음 같은 질문을 스스로 대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교사가 그 흔해 빠지는 그 내용을 관점을 가지고 이 접근해서 가르치는 거 있는 거에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독립운동사를 왜 꼭 무엇을 꼭 알아야 되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재현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사고를. 예. 그래서
단순히 다른 데에서 이제 배웠던 관점이나 다른 주제에서 다른 데에서 하는 사고 기술을 요 관련된 독립운동사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독립운동사에 나름대로 주제에 맞는 것들이 필요한 사고 기술도 있는 거고 질문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역사적 사고의 결과인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메타 분석을 해야 되겠죠, 메타 빙판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라는 거예요. 예. 되게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 자, 나의 설명 방식에 유사한 주장을 누가 언제 왜 제시했는가? 남의 주장을 자기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주장의 근거를 지니는가? 그 근거에 대한 자료가 내적인 문제가 없는가? 자료 간에 충돌하고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가? 내가 지금 얘기해 놓고 요 얘기가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돼. 그리고 이 설명들은 해당 인물의 사건과 현재와 다른 시공간에 위치시키고 이들의 생각과 결정, 그 시공간에서 이해하고 해석한 과거의 관점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봐야 되고, 자, 이 주장은 어떤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있는가? 특정한 관점과 해석이 논쟁 가능성이 있는 속성을 견지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볼 때 A라는 관점을 지금 얘가 얘기했는데 A 관점 외에도 B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관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하고 있는 관점들이 역사적 사고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내용도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끝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신의 어떤 역사이나 설명 방식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이제 흔한 패턴이 있잖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 가르칠 때는 어떻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사 생활하면 한 10 년, 20년 되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 교사의 역사 이해 설명 방식이 시간이 예전에 그런 방식대로 설명했으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연구 성과를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쟁점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야. 예. 두 번째 단계는 그걸 이제 하는 건데, 자, 둘째 단계는 교사의 역사 이해와 설명 방식을 자기 객관화하는 방법, 최근 역사 연구 성과를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사고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역사의 질문과 연구 과정을 본보기 삼아 교사가 실행하고 이를 학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 경로를 만들어 가는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 경로 역사가가 먼저 하고 교사가 한번 체험하고 학생이 경험하다. 이 패턴이 똑같아. 자, 보면 역사가가 기존 통설에 지닌 의미와 한계를 직시하고 질문을 제기하며 사회 분석과 해석을 경유하며 탐구하는 과정은 사학적으로 쟁점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사도 이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가 이런저런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역사 연구 과정에 나온 쟁점을 학생들이 역사에 사고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결정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배우고 나서 요 두 관점, 쟁점을 또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인지적인 불균형 상태에 이르면서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요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흔히 알고 있는 교육과정 지식을 활성화시키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역사 이해 수준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가르칠 중요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할 순서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최근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쟁점을 파악하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역사가처럼 사고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경로를 교육적으로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역사 연구의 이제 첫 단체가 성행 연구를 검토하듯이 역사 교사 가르칠 주제에 대한 현재의 논쟁점을 사학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역사적 의미와 한계를 탐색하는 연구자 관심과 문제의식을 주목하여 학생들에게 사회를 기반으로 둔 역사적 사고의 경로를 만들어줄 수 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을 말만 달리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좀 그냥 딱 한순간에 이렇게 요것만 정리해도 딱 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하고 있어 보면. 자, 이 과정을 전후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사고하도록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역사적 흥미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 참여도 중심 질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질문을 계속해야 돼. 예, 질문을.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죠. 또한 학습 자료 선정과 활동 구상 이외에도 학습 목표와 중심 질문을 되짚어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뭐냐면 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가정. 그 역사적 사고의 경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하면서 요와 관련된 가정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현재적 입장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뭔가 통설적인 해석에 대해서 좀 의문을 던지면서 이런 것 인지의 균형을 익히 또 잘 찾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교한 질문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 그 내용이야.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많이 겹치는데 볼게요. 자, 셋째 단계는 장대인에 대해 생각을 파악할 수 있고 통설적 해석이 근거를 삼고 있거나 통설적인 성명 방식, 인지적 균형을 가져오는 자료를 찾아서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발문과 인지적인 그 학습 경로를 구상한다. 이 정교한 발문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스캐폴딩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역사가들은 또 역사가들이 좀 나오죠. 예. 레파토리가 비슷하죠. 먼저 역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역사 교사 어떻게 해야 되노? 교수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필요성이 나와. 요거에 대한 필요성. 자, 역사가들은 과거에 대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통수적 이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 그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서 인지적 균형이나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지점과 대면하면서 이를 이해하고 치열하게 사고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이 역사가 이러한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뒤집기 한판을 경험할 때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근육을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뒤집기 한판이 나오죠. 그럼 앞에 뒤집기 한판이 뭔가에 대해서 좀 보고 상기시키고 인제 읽어보는 게 좀 낫겠죠? 예. 그럼 보면요.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뒤집기 한 판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발췌를 좀 해 놨는데 음 앞부분에 읽은 내용이에요. 자, 이 교사가 스스로 뒤집기 한 판이 필요하다. 이상하게 많은 뒤집기 한 판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집어넣어서 인지적 균형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사가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인지 균형을 해결하는 과정을 배운 다음에 이 사고를 배운 다음에 그걸 또 학생들이 인제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인제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지적 균형을 익히기 위해서는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되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뭐냐면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해야지만 그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탐구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이야기가 있다. 그런 것들이 역사가도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교사도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도 교사를 이제 보면서 또 짐을 만들면서 이렇게 사고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스스로 뒤집기 한 판이라는 개념, 컨셉 개념을 여기 잡고 여기 읽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따라서 사학사적 논쟁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사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통설적인 해석이나 그에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인지적 불일치에 야기한 질문식이에요. 앞에서 이제 뒤집기 한 판 가정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제기해서 학생들을 위한 학습자를 재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설명 틀과 충돌하고 불일치하는 새로운 역사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참여도 하는 해체적 읽기 경로를 구상하는 것이다. 자, 이러한 학습 과정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인지적 불이치를 극대화시켜 역사적으로 생각을 볼 수 있게 달려 있다. 그래서 인지적 불이치, 뒤집기 한 판의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요런 것들은 인제 뭐냐 교수 학습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역사적 사고 과정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학습 방법 뒤집기 한 판을 이제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 교수 학습 방법의 키워드는 인지적 불치를 극대화시켜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다. 앞에 인제 그 뭐냐면 어 뒤집기 한 판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수업 상황에서 복수의 자료에 대한 자유한 질문과 토론이 가능하다. 어느 시기에 작성한 글인지, 글을 쓴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수업 중에 글쓰기 활동을 한다면 활동지 지문을 순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 갖고 인제 여기 인지적 불일치 극대화된 수업 방법 중에 글쓰기 활동을 이제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 학습 방법에 글쓰기 활동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창의롭게 글을 쓰면서 분석하면서 서로 분석하면서 하는 활동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활동하고 사료 학습하고 연결시켜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예. 레파토리가 비슷비슷해요. 예. 자, 만약 현재 인식 체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당대의 인식을 실감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과거와 과거인의 생각에 대한 거리를 두게 살펴보게 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이걸 이제 이 사람의 표현해 보면 뭐죠? 낯설게 하기죠. 앞에서 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나아가 당대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학습 활동도 구상해 볼 수 있다. 예.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인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를 든 게 병자호란이야.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전쟁을 감행한 이유를 추론할 때 주화론은 더 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당대인들의 관점에 볼 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 학생들의 인지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매체라든지 학생들이 이제 평상시에 교과서에서는 주화론이 훨씬 더 주전론보다 더 현실적이다. 그때 당시에는 주화론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배워왔거든. 근데 갑자기 주전론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인들의 관점을 통해서는 볼 때 이 당시 주화론은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주전론이 그 당시 사람들은 합리적이었다 얘기를 해 버리면 이제 학생들 인지 갈등이 막 불려일으키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좀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역사가의 사고방식과 일치한다.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쟁이 다가오고 있고 대비하지 못했으므로 심지어 패배를 예견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불사한 당대의 결정 과정을 볼 때 학생들에게 인지적 불일치를 극대화하면 자 이를 해결하는 평형 상태 이해 수준으로 나가기 위해선 다층적인 사고 과정을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종전의 관점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관점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평형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관점이 더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다층적인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역사 주체에 대한 교사의 관점과 사고 과정을 드러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인제 그 사고 과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 보면 마치 객관적이처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교사가 어떤 그 뭐냐면 서사,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점을 보고 아이들이 인제 판단하고 또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내러티브 약간 비슷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내러티브 테스트의 어떤 특징? 요런 거와 약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 송상영은 역사 인식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사를 배우는 학생을 독립적인 인식자로 인제 인정하고 좋은 역사 테스트하면 저자 인식 과정을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자 역사 테스트에서 역사 인식의 과정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역사 수업의 장면은 교사의 사고 과정이 잘 드러내도록 구성된다. 자 역사도 마찬가지로 역사 교사도. 역사가도 자신의 어떤 인식 과정을 잘 드러내잖아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역사 교사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역사가 마찬가지로 역사 교사 역시 자기 관점을 견지하고 특정 서사를 지지하는 주체임을 드러내야만이 역사 사실의 선택과 배제, 역사적 관점의 옹호와 비판의 과정 및 결과가 적합한지 학생이 판단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역사적 사고하기에 학생을 요하는
일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역사가들이 자기 관점을 드러낼 때 그걸 본 이제 역사 교사들이 나름대로 '아 이 관점은 어쩌고 저 관점은 어쩌고 난 이 관점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야지 또 학생들이 이걸 보고 '아 이 관점이 교사인데 나는 이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사의 문제의식과 사고 경력을 드러내는 것은 역사식의 생성과 해석, 역사 해석의 담론적 측면에서 역사 해석의 학습의 과정을 만드는 적극적인 행보이다. 예를 들어서 그간 사학사를 통해서 볼 때 사대와 같은 단일한 주제의 역사 인식과 이해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 연구의 지평과 연구자사의 역사에서 영향을 미치고 학계와 사회 속에 인정받을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는 여러 관계를 복합적으로 드러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대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형성되고 도전받는 지점과 과정을 면밀히 복귀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의 모델로서 기록할 수 있다.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사대에 대한 주제가 어떻고 뭐 하는데 구체적 예문이 없어. 여기 뭐 단위나 역사 인식과 이해 차원이 아니라 한국사 연구의 지평과 연구자들의 역사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학계와 사회 사회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타당성 확보는 여러 관계 복합적으로 드는 뭐 어렵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아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지. 예. 더 이해가 안 돼? 자, 보통 이제 4 대라는 거는 그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으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인제 보통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제 4 대를 전체를 채택했죠. 그래서 보통 고려나 조선은 이제 중국을 인제 섬겼죠, 중국의 왕조들을. 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제 일본에서 일본 일제 강점기 때 비판을 했어. 이 조선의 인제 사대주의 앞에서 얘기한 인제 병자호란 때 보이는 그 모습들 있죠?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일본 애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조선은 인제 뭐냐면 중국에 종속된 그 왕조다. 그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다. 항상 중국의 역사에 끌려다니는 거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대주의에 에서 잘 보이고 있다." 뭐 조선시대 그 후기 때 그 보이는 사대주의 있죠? 병자호란 때 보이는 사대주의. 요런 것들을 인제 강조를 한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 반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고려시대 때 뭘 강조한 4대 정책을 강조하죠. 자, 조선과 대비해서 고려는 자주적으로 뭐냐면 외교적 차원에서 4대 정책을 했다. 조선처럼 조선과 다르다. 그래서 조선같이 뭐 한 가지 차원에서만 4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려같은 자주적인 4대도 있다. 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제 학교에 제시를 했고 종전에 인제 뭐냐면 시민사 간에 영향을 받은 그런 뭐냐 사대주의론의 어떤 단계를 줬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의 어떤 사대주의 정책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과서에도 고려가 인제 뭐냐면 4대 정책을 통해서 했던 활동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4대 정책을 둘러싼 학계 내부의 관점과 그리고 이 4대 정책이 그 당시 또 일제 강점기 때 일종의 시민사관이 이용을 했고 그 영향을 또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어 극복하는 과정에서 타당한 어떤 4대 정책에 대한 어떤 관점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조선의 4대 정책뿐만 아니라 고려의 4대 정책을 강조해요. 그래서 조선은 조선 특히 후기는 사대주의지만 고려는 나름대로 자주주의 입장에서 4대 정책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사학사를 알아야지만 사대를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고 했는지 이걸 알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 그래서 교사가 그 얘기를 해요.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사대 정책이 부각된 이유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어떤 신민사관을 강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타율성 중에서 얘기한 거다.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최근에 학교에서 이제 학계에서 견해해 보니까 고려와 조선 그 사대 정책은 다르고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주적으로 사대 정책을 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이 뭐 조선 초기 때 계속 남았다. 연구 성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게 그 어떤 관점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학계나 사회에 따라서 영향에 따라서 학계나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이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고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는 거 학생들이. 예. 그래서 인제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왜냐면 구체적 예문이 없어 지금. 좀 친절하게 좀 알려주지. 예. 따라서 사대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형성되고 도전받는 지점과 과정을 면밀히 복귀하는 과정은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의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2-2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사고하기 수업 계획의 초점과 메타 지문 있죠. 예. 앞에서 메타 지문이라는 것은 이게 제대로 지금 역사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예. 그래서 요걸 인제 뭐냐면 있는데 요걸 좀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좀 세 가지 사각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역사 이해에 대한 성찰 있고, 그다음에 연구사 검토 및 쟁점 방법 파악 있고요. 3 단계는 학생이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학습 활동 설계 이렇게 있는데, 이때 그때마다 역사 그 메타 질문을 인제 교사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 그래야지 역사 사고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 파악하고 나서 그게 가능해야지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 봐야지 어 학생들도 그걸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해 봐야지 학생들도 그에 가 바 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스스로 해야 돼. 왜 하냐면 앞에서 했지만 우리는 그 뭐냐면 주입식 공부를 받았잖아. 이게 이런 역사적 사고에 대해서 친숙하게만 느꼈지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던지고, 던지면서 메타 질문이라든 역사적 사고를 스스로 해 봐야지 학생들도 그걸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이 학생도 그걸 보면 배울 수 있다. 요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메타 지문이. 예. 그래서 뭐 요거 쓰라고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예. 한번 볼게요. 질문 보면 자, 교사의 역사적 이해에 대한 성찰 단계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주제에 대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해하는데도 설명한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연구사 검토 및 쟁점 파악이죠. 제가 잘못했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4 단계인데 네 3 단계로 잘못 얘기했잖아요. 4 단계 하나 더 있어요. 수업에서 교사의 사고 과정 드러내기를 빼먹었네 내가. 예. 자, 하여튼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연구사 검토 및 쟁점 파악에서 요 메타 질문 3 가지 질문을 던져서 내가 지금 역사 사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 봐야겠죠. 자, 이 주제에 대한 통설이 무엇이고 무엇인가? 통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연구가 있다면 해당 연구는 이 주제에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이 주제에 대한 해석은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며 연구자들 사이에 특정 자료를 둘러싸는 해석의 차이가 두드러진다면 그 자료는 무엇인가? 자, 사학삭자고 쟁점이 되는 요소와 근거가 학생들이 역사적 사고하기에 적절한가? 자, 이런 질문을 던져서 내가 지금 역사 사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전의 간습적 그런 패턴을 계속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수업 설명틀에서. 예. 그다음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학습 활동 설계 단계에서는 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사고하도록 학습 목표를 설정했는가? 학생들이 역사적인 이해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에 참여하도록 중심 지문을 설정했는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당대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상식적으로 통설적 이해와 그다음에 인지적인 충돌을 일으킨 자료를 선정했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사료의 저자나 그다음에 형식, 제작 시기와 맥락 등을 분석하여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인지적 불일치를 야기하는 발명을 마련했는가? 학생들이 당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탐구 과정을 학습 활동을 설계했는가? 마지막으로 수업에서 교사 사고 과정을 드러내는 데 메타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죠.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교사의 관점과 해석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가? 교사의 설명은 학생들이 특정 사실의 선택과 배제나 특정 관점의 옹호 및 비판 같은 역사 사고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돕는가? 나의 사고 과정을 드러낼 때 학생들이 역사 지식이 생성되고 해석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예. 자, 이런 메타적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 사고를 계속 양성하고 육성함으로써 그걸 바탕으로 또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다. 예. 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나가면에서 결론 부분 있죠. 그 결론 부분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767655 예요. 767655 입니다. 예. 적으셨죠? 지울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요약문 다운받을 때 안 오니까 그거 열어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가면 이제 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요약한 거니까 요거 뭐 각자 읽어보시고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볼게요. 자,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좀 단락을 보면 요 내용 있죠? 자, 여기 보면 기존의 서사들의 특징이 나와요.
자, 기존의 그 역사 서사의 특징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자, 거기 종류들을 좀 보면 정통적 역사사 시대 안기를 강조한 주지주의 정권, 예, 그다음에 국가, 민족, 남성을 대표하는 발전적인 거대 서사의 전승, 권위 있는 외부 주체 해석, 주로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보이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이고 그 정부가 요구하는 그 국가가 요구하는 어떤 집단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수용하도록 하는 교육 목표 설정이 비판에 초점이 되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제 제시된 게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를 다루고 역사 관점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서 자기 관점의 그 의미를 만들어내고 해석하도록 교육하는 방향으로 강조하는 흐름이 거슬릴 수 없게 되었다. 어.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그 사회과 통합으로부터 역사과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도 역사적 사고는 역사 교육의 목표이자 당위로 자리 잡았는데 역사 수업에서 오히려 진지하게 정실하게 추구하지 않은 채 역사적 상황을 증명했다. 그래서 역사처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관점이 필요한데 막상 수업 보니까 사회과 수업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사회과 수업이 한 가지 답을 추구하잖아요. 수험적인 어떤 그거를 추구하죠. 근데 역사 수업은 학상적으로 인제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기존의 서사를 비판한다고 해고 대안 서사를 하는 거 제시한 거 보면 그냥 교사가 생각하는 대안 서사지 그 하나의 또 답일 뿐이지 이게 뭐 뭐냐면 여러 가지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서사를 비판한다 놓고는 또 기존의 서사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어떤 관점만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사회과 수업하고 역사 수업이 뭐가 똑 그 다르냐.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역사적 사안이라는 게. 자, 그 역사적 사고를 포함한 수업이라도 그 주어진 질문에 정해진 답을 찾는 방식이 정답의 근거에 잘 착독하거나 사회과 수업이 전형적인 거죠. 자, 그다음 기존 담론에 대한 비판적이고 대안적 관점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현재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전제로 과거를 이해하고 이들 현대사의 문제 인식과 해결에 적용하고 실천하도 강조할 때 문제가 발생했음을 살펴봤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고가 역사학의 독특한 인식 기반과 절차에 따라 각오를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는 걸 뜻한다면 역사적 특성을 토대로 두고 역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민권 운동에 대한 주어진 이야기 속에 의존 파커스를 기억하거나 민권 운동의 시발점은 영웅의 저항행위로 현재적 의미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반적으로 사회과죠. 예. 학생 수소 이게 역사과야. 학생 수소 서사의 속의 의미야 서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생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적 배려가 요구한다. 예. 역사 역사학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지금까지 역사 수업의 특징적 면모를 파악하고 이를 가르치기 위한 어 뭐냐면 교사의 수업 국리의 역사적 국리를 역사적으로 질문하기, 사료 기반 쟁점 분석과 해석을 기초한 역사학의 구상, 그리고 그 교사의 비판적 성찰에 기초한 역사 사고 활동 설계 등 또 한 가지가 있죠. 앞에 인제 4 단계에서 이게 빠져 있는데 수업에서 교사의 사고 과정 드러내기. 그래서 4 단계를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자, 등과 같이 아이고 내가 어디까지 했어? 네, 여기. 자, 등과 같이 절차를 제시했다. 자, 이를 수행하면서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에 대한 성찰적 복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교사는 역사적 과정을 확장하고 학생의 역사적 사고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왜 역사적 사고도 가르쳐야 되는가? 역사적 사고의 본연의 모습을 구현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 어떤 사고를 키울 수 있을까? 자, 역사 교육 내용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그에 따른 방법론적 절차에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나 반대로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최우선으로 간주하는 학습자 중심 담론만 강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학문 중심 교육 과정 방법론적 이건 내용은 앞부분에 있어요. 예. 그리고 현대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역사 교과 내용과 사고 방법을 도외시할 때 문제점이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역사적으로 사고한다 가르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쭉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역사적 사고하는 가르친다는 의미는 뭐냐.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남겨진 기록과 설명을 통해 현재와 구별된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과거를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갖추고 역사를 해낸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야. 예.
doing 히스토리란 말은 자기가 해낸다는 거죠. 남이 하는 게 아니라 교사나 이런 걸 이렇게 주입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역사적 이해와 분석, 해석의 기초에 판단을 어 역사적 이해, 분석, 해석에 기초한 판단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학생 스스로 역사적 주체로서 자신의 역사적 판단력을 엄중하게 사용한다는 책임감을 지녀야 판단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돼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 판단력을 해야 된다. 누구의 판단? 자신의 역사의 판단이요. 자신이 역사를 주체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나는데 갑자기 역사적으로 사고함으로써 공공성을 단지하고 책임 있는 판단과 실천에 하는 심야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요거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앞부분하고 연결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역사가처럼 사고하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료 분석 방법 같은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앞에 이제 출처 확인이나 이렇게 맥락화나 그런 것들 교차 분석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 자 이런 것들은 역사가뿐만 아니라 뭐냐면 역사를 배울 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이제 그때 정보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보 중에 뭐냐 페이크 가짜 뉴스를 구별하고 그리고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자료를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냐면 책임 있는 판단과 실천을 위한 심야 성장과도 조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요거 요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시킬 때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역사적 사고를 가르치면 세 가지로 할 수 있죠. 자기 스스로 이제 뭐냐면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역사의 주체로서 역사의 관점의 판단력을 뭐냐면 지녀야 된다. 그다음에 책임 있는 판단과 실천은 심의로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역사적 사고로 가르친다는 의미예요. 네, 요게.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문제가 너무 어려워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중복된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저자의 생각을 나오는 것보다는 그 앞에 연구 성과도 있죠. 그래 갖고 인제 그 역사적 사고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외국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는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4 가지 정도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음 장, 다음 장 역사적 내러티브예요. 예. 그 내러티브는 약간 인제 갈색책이나 남색책이 있으니까 친숙한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읽어보면 좀 친숙한 부분이 많아, 요 부분은요. 자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에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뵐게요.